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방송에 한 대여섯 번 한 것 같아요. 이 베테랑 코너를. 네. 근데 하다가 중간에 좀 끊겼어요. 주에 한 번 정도 나갔었는데, 이제 뭐, 대선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어갖고 좀 건너뛰었더니, 네. 우리 구독자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왜 안 하느냐. 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베테랑으로 출연해 주실 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선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질의 어떤 우리 그 전직들을. 네. 예, 오늘 모실 분은 뭐 거의 내가 볼 때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모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는데, 우리 전준석 경찰학 박사님이시고, 지금은 내가 보니까 한국강사교육원 진흥원 부원장 하시는데 그 밑에 이력은 아직 안 읽어주려고 그래요.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도 없고 천천히 얘기할게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지난 30년간 경찰관으로 생활을 하다가 뼛속까지 경찰관인 현재 그 경찰관 30년 동안 생활했고요. 현재는 여기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 부원장으로 작년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전준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전준석 과장이죠, 뭐. 네네네. 전직이라도. 부원장님이라고 그럴까? 현재? 편하시겠습니다. 뭐 후배님이라고 하도 좋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적으로는 또 저하고는 그 인연이 달리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고등학교 4년 후배예요, 저한테. 근데 처음에 시작한 데는 어디예요, 경찰? 처음에 제가 한 데는 이제 부천, 지금은 부천? 이제 부천 중부서, 지금 이제 부천 원미서거든요. 처음에 이제 부천 중부서라고 그때 처음에 이제 그쪽에서 순경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주로 근무했어요? 거기서 이제 경감 진급할 때까지 거기서 이제 계속 근무를 했죠. 경감 이상 다르면 옮겨 댕겨야 되니까 또 이제. 아니 이제 부천에서 생활을 주로 했는데 이제 예전에 왜 승진하면 타서 갔었잖아요. 무작정 가잖아요. 가가지고 뭐 과천 같은 데도 갔다 오고 승진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퇴직은 그러면 결국 어디서 한 거예요? 퇴직은 평택경찰서에서 했습니다. 평택? 그러면 주로 경기 이 남부 쪽? 그래, 남부 쪽에서 했죠. 경기 남부청. 지금은 이제 경기 남부청이죠. 그러면 우리 주로 경찰 활동하면서 했던 직무는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습니다. 올해 30한 몇 년 했어요? 30년 했습니다. 딱. 30년. 30년 했으면 여러 보직을 겪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가장 많이 한 게 이제 제가 이제 청문 쪽. 예전에 이제 뭐 감찰. 옛날 말하면 이제 감찰. 그쪽 분야에 한 10년 정도를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비부서에 또 한 6년 정도 있었고. 경비. 정보에 한 3년 있었고. 정보. 또 여청에도 한 3년 있었고. 여청은 뭐 수사인데. 생안에도 있었고. 생안. 우리끼리 얘기인데 솔직히 이제 지금은 청문감사관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감찰계라고 했죠. 감찰계. 경무과 내에 경무계 내에 있었죠. 경무계 내에 감찰이 따로 있었는데 감찰하면은 직원들이 엄청 싫어하거든 그 사람들. 맞아요. 그 맨날 직원들 트집이나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사고 치는 사람들이 감찰을 무서워하지 사고 안 치는 사람이 감찰 무서워할 일은 전혀 없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찰은 약간은 이제 그 직원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있죠. 맞습니다. 선배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 누가 동료들이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청문회 근무하는 직원들 가면 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뭔데 내가 오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저희 이제 청문 쪽에 직원들끼리 있으면 좀 같은 동료들끼리인데도 말이야 좀 서운하다 가면은 말이 피하고 그러니까 여기 근무할 때 못 된다 말이야. 그런 말 하지. 이렇게 우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내 허물을 노출시키면 불이익 처분을 주는 사람이 감찰이니까. 그렇죠. 지들끼리 막 떠들다가 감찰이 저쪽에서 오면 조용히 딴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 감찰계에 있을 때 경장 때 이제 94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뭐 어디 나가서 뭐 적발을 하고 뭐 그럴 하지 못하고 뭐 거의 뭐 민원인이 들어온 거, 민원 들어온 거, 진정이 들어온 거 그 정도 수준이고 지금은 아마 뭐 지방청 같은 데서는 뭐 기획 감찰도 하고 그런 걸 하지만 경찰서
청문회 근무하는 우리 동료들은 거의 그냥 민원 들어오는 거, 진정 들어오는 거 맞아요. 이 정도에서는 하지. A라는 직원이 막 저거 애가 평상시에 근무 상태도 안 좋고 직원들 화합이 안 돼, 저거 뒷조사 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직원 털어서 하는 거는 잘 안 그런 건 하고. 없죠. 사실은 이제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직원들 큰 비리 같은 거 뭐 문제 있으면 정보 라인에서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예, 정보가 같이 정보 또 많이 라인에서, 하죠. 그죠? 92년도에 경장 때 이제 그 풍속 그 질석에서 그때 네. 한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옛날 방범계였죠. 방범계. 옛날에는 방범과 예. 방범계라고 예, 그랬죠. 예. 생안계가 아니고. 네, 생안계가 아니라 이제 방범계 내에 풍섭당당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질석에서 한 게 풍섭. 아니라 예, 예. 나중에 질석으로 넘어갔는데 예. 이때 왜 이 노래 연습장이 이때 나온 겁니다. 처음 대한민국의 노래 연습장이 일본에서 들어온 게 맞아요. 이때 들어왔거든요. 가라오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 이 허가를 갖다 제가 이제 그때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줬거든요. 노래방 허가 내줬어요. 노래방 허가를. 네. 그러다 나중에 지금은 이제 그 자치기관으로 넘어갔지만 92년도부터 해가지고 부천에는 엄청 유흥도시거든요. 그럼요, 그 전에 부천이. 그 전에는 이제 아까 그때 부천 남부서하고 부천 중부서 두 개가 있었는데 부천 중부서가 안에 뭐 시청, 검찰청이 모두 맞아요, 유지는 부천 중부 쪽에 다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또 이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걔들 24시 이후로 영어 못 하죠. 영어 못해서 밤 12시 넘어가면요. 그때도 이제 우리 동료들하고 저녁에 나가서 소위 말하는 이제 룸사롱 문 닫아놓고 이제 영업하고 몰래 하는데요. 예, 가서 이제 손님으로 이제 얘기하고 나가서 밑에 소위 말하는 이제 삐끼들 있잖아요. 삐끼. 손님 뭐지? 예, 딱 문 들어갈 때 같이 뛰어 들어가서 단속하고 부천에서 그 전도끼라고 소문해서 전도끼라고 워낙 제가 단속을 갖다 철저히 해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유흥업소 정말 어디 유흥업소 가서 하면은 이제 뭐 거기 업소에서 이제 근무하는 이제 그 우리 그 여성분들 한쪽으로 몰아놓고 하면은 그 업주가 정말 그 새벽 2시, 3시에 자기가 유리병을 갖다 깨버려요. 맞아. 내가 말이야 누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눈알을 깜빡하고 해봐. 해보시라고. 네, 정말 그렇게 해가면서 거기서 진술서 다 받고 같이 온 동료들조차도 뭐 저 선배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뭐 강력히 형사도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제가 다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아가씨들 신분증 다 확인하고 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 미성년자 이제 그것다 고용시켜가지고 한 것들도 구속. 맞아. 그때 미성년자 고용하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정말 이 왜 그 저기 군산 맞아. 저기 그 율락가 불났을 때. 그 유흥주점이었잖아요. 그 개복동 부산 개복동 사건이요. 15명 죽은 게. 예. 그 안에서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유흥업소 이런 사건들 엄청 많았었는데 노래방 허가도 이제 내주면서 이 현장에 나가면 이제 지금 기억으로 이 통로 넓이가 1m 20이었어요. 1m 20. 적어도. 복도가 1m 20에서 1cm라도 모자라면 허가가 이제 나갈 수가 없어요. 사진을 다 찍거든요. 그게 대피 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네. 대피 때문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노래방의 그 유리에 다 전면이 유리로 돼 있어야 되고 가리면 안 되고 볼 수 있게 밖에서 안을 볼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어쨌든 뭐 저는 현장 나가서 돌면 사진 다 찍어가지고 다 실사를 해가지고 해서 청문 받고 해가지고 다 허가를 내줘서 한 채 빈투도 허가를 내줬는데 93년도인가 봄으로 기억되는데 제가 이제 휴가를 갔어요. 봄 휴가를 계룡성을 갔어요. 이제 그때 우리 이제 아이 이제 큰애하고 이제 셋이서 가서 있는데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왜? 혹시 부천에서 오신 전준석 등산객님 계시면은 바로 지금 사무실로 연락해. 그때 이제 전화기가 없었으니까요. 네. 왜?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네, 등산해서 중간쯤 올라가고 있는데 한 10시 반쯤? 네, 올라가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올라가다 말고 이제 밑에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정장장 큰일 났어.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 내가지고 말이야 노래방 허가 내주면서 돈 받았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오라고 말이야. 휴가 중인데. 우리 전 후배님이. 제가 언론에 난 거예요, 제가. 허가를 이제 내주면. 본인한테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내버린 거죠, 이제. 언론에서? 네, 언론에서. 그럼 뭐 경찰서 뒤집어졌겠다. 네, 난리가 났죠, 뭐. 네, 벌써 보니까 뭐 본청, 지방청 같은 데다 와서. 난리.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는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 발달이
그 신문사 기자가 하나 있었는데 기자가 저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옆에서 누가 이제 식사를 하는 과정에 노래방 하는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노래방을 갖다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 이거 허가를 내는데 말이야 이거 되게 까다롭게 했는데 이 담당자가 원칙대로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좀 돈을 갖다 줘야지 말이야.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기자는 거기 저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인도 안 해보고 저 둘이 하는 얘기를 갖다 다 해가지고 말이야 노래방 어디다 하시려고 그런 거 기자가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말하니까 아니 그냥 알아봐. 이거 시내에다 한다고 말이야. 그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이 기사를 쓴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 노래방 허가 내주면서 사실 돈을 갖다가 안 받은 우리 동료들이 없었어요. 아이씨, 그걸로 많이 갔잖아요.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그때가 그래, 제가 기억을 한 30개 경찰서가 있거든요. 경기도 이제 경기도 내. 그래서 거의 진짜 한 20명 넘는 사람들이 노래방 허가 담당자들이 이제 다 이제 뭐 중간에 다 그만둔 사람 많았었거든요. 현장에 이제 사무실 딱 와가지고 그 이제 과장이 이제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난 도저히 알지도 못하는 사실이고 제가 만약에 돈을 10원짜리도 하나 만약에 뭐 노래방 허가를 내주면서 제가 관여를 했다면은 저는 사표수 나가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거 알아서 하라고. 저의 이제 성품을 일하는 걸 갖다가 이제 같은 동료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다 봐서 알기 때문에 저 사람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 여기 유흥업소에도 소문난 사람이다 깐깐하기로. 이제 뭐 본청에서 감찰을 조사해서 저도 이제 진술은 했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 이거 언론 이게 그렇지 기자 상대로 소송 걸어야 되겠다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냐고 난 당연히 한다. 이제 오보를 해서 내가 오보까지 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이 한 시급했겠다 그래. 그러니까 부천 그때 중부서 생긴 일에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이게. 언론에 막 보도돼가지고 이게 부천 중부서가 이제 90년도에 개서가 됐거든요. 부천 남부경찰서만 있다가 이제 부천경찰서죠. 부천경찰서만 있다가 중부남부 막 바뀌었지. 그게 이제 90년도에 이제 바뀐 거거든요 이게. 그 생긴 일에 가장 큰 사건으로 이제 기억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언론 보도 내고 막 그러면서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그때 막 정말 이 노래방 허가 내준 담당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많이 죽었어 많이. 그러니까 1년 돼서 제가 그때 1년이 됐었거든요. 9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93년 4월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 언론 보도 난 사건을 갖다 기점을 해가지고 다 인사발령 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모든 사람들 다 허가 내준 사람들 다 바꿔버렸지. 다 바꿔주라고. 물갈이했지. 이렇게 했는데 저도 뭐 당연히 이제 그때 이제 부천 이제 남부서로 갈 거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했던 과장님께서 넌 안 된다. 넌 가면 안 돼. 너 가면 우리 경찰서 문 닫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게 뭐 청장님 지시인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내가 부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단판 칠 테니까 너 갈 생각 하지 마라. 여기 있어. 내가 전화한다고 말이야. 정말 그때 저만 발령이 안 났어요. 딴 사람 다 나고. 다 나고 직접 그 과장님이 이런 직원이다. 이 사람 없으면은 이 지금 풍속 허가를 갖다 제일 많이 나가는 지금 30개 경찰서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데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또 누가 와서 어떤 직원이 또 다칠 수도 있다. 저는 그때 이 법 공부를 그때 엄청나게 풍속 영업 관련된 법률을 완전히 싹 정말 암기하다시피 해가지고 오히려 본청에서조차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문을 구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정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네, 맞습니다. 그 제명도 처음에 굉장히 길었어. 옛날에 숙박업법 뭐 이런 거를 다 몰빵해가지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바꿨죠, 그죠? 기억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근데 그때 솔직히 얘기해서 그 허가 내주고 어영병 돈 먹고 하는 놈들 많아. 나도 꽤 있었어요. 그때 정말 뭐 하루에 노래방이 막 정말 10개씩 막 허가가 나오고 부천에만 해도 한 300개 정도가 된 걸로 기억이 돼요. 그때 노래방도 엄청 잘 될 때니까 잘 됐었죠. 어떻게든 허가 내려고 눈들에 불 켜고 있어. 좀 요거 하면서 제가 좀 감동 깊었던 거는 근데 역시 이제 노래방 허가를 내주면서 이게 아까 이제 복도가 1m 20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116cm인 거예요. 116cm. 4cm 부족하네? 네, 4cm가 부족한 거예요. 야, 근데 이분이 이제 장애인이셨어요. 노래방 여성분이었는데 딸 둘이 있는데 대학생이었고 시온 그때 한
중후반으로 이제 기억되는데 허가 장소를 딱 갔는데 이제 저희 직원하고 이제 둘이 항상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가거든요. 네네. 두 눈보다 내 눈이 낫기 때문에. 네. 근데 4cm가 모자르는 거예요. 야, 근데 장애인 분이고 측은지심이라고 그럴까 해서 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렇다고 4cm 안 되는 걸 갖다고 규정을 위반할 수는 규정에서 허가 내줄 수는 없고. 벽을 조금 뜯지 그랬어.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제가 허가는 내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금 단속을 갖다 워낙 많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단속을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단속은 나오지 않겠다. 그렇지만 빨리 돈을 버셔가지고 이거 뜯어야지. 그래야지 이거 복도를 넓혀야지. 이게 4cm뿐이 안 되지만 4cm 좀 눈 감아주세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입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속은 안 나올 테니까 신고가 들어오지 않게 영업 규칙에 어긋나지 않게 영업을 해주시고 빨리 이 돈을 많이 되면은 복도를 넓히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네. 허가를 저한테 이제 못 맡았어요. 저 이제 1년 있다가 2년 돼가지고 제가 94년도에 이제 그 청문 그때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갔는데 나중에 이분이 2001년도에 정보개장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 팔수장을 처음 나가서 이제 이때 안에 팔수장 못 해보겠다. 팔수장을 2001년도에 가서 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9년 됐어요. 근데 누가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원실에서. 그래서 소장님 여기 뭐 민원이 찾아오셨는데 소장님 찾는다고 말해서 어떤 분이니까 예전에 뭐 노래 연습장을 했던 분인데 소장님 찾아봐달라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 좀 여기 사무실 안내 좀 해주라고 말이야. 그분인 거예요. 그때 그 장애인분. 왜 10년 뒤에 왜 찾아왔을까? 그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그때 허가 그 사람이 받을 때가 93년도 6월달, 7월달 됐는데 저는 이제 95년 1월달에 발령을 받아 갔기 때문에 이제 허가를 6개월. 네, 저한테 못 받았고 다른 사람들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형사님이 덕분에 제가 장사를 해가지고 뜯어서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형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잊지를 못하고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은혜를 갖다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노래방 연습장을 안 하시고 다른 데서 이제 시골에 가서서 이제 자녀도 결혼시키고 이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꿀 한 통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와, 저는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꼴이네. 네, 정말 이 사람 사랑 인간 관계라는 게 이렇게 또 연유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신뢰 관계라는 게 저는 뭐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그렇지. 그 사람은 엄청 고마웠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말 그냥 왔는데 꿀 한 통 정말 보자기에 사갖고 왔었던 게 지금도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했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네. 아이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 직무가 있잖아요. 네. 뭐 풍속, 뭐 보니까 경비, 정보, 요청, 생활했는데 어떤 게 제일 그래도 본인한테는 황금기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청과장 할 때 이제 여성 청소년과장 했었죠. 했을 때 그때가 할 얘기도 좀 있죠, 그거. 네, 그때 경사 때도 이제 여청계가 이제 근무를 했었고. 근데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는 게 있었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그 아침에 이제 매일 경찰관들이 8시 한 10분, 20분쯤 해가지고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 전 경찰관들이 다 나갔어요. 그럼 아침에 직원들은 전부 8시 10분이면 학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경감 이상은 의무적. 경감 이상 의무적. 직원들은 이제 좀 직원들은 부재로 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네, 원하는 사람만. 그래서 이제 뭐 부담을 안 주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거기 나가서 한 학교를 제가 이제 내올 초등학교라고 있었는데 경찰관 한 사람이 이렇게 그 교통의 어떤 형태를 갖다 바꿔놓을 수 있고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들을 갖다가 없앨 수 있고 녹색 어머니가 나가서 이제 다 근무를 하셨는데 저는 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이 하루도 빼지지 않고 제가 이제 근무복을 입고 정모를 항상 쓰고 정말 비가 올 때는 우비를 쓰고 비가 올 때도 그냥 우산을 안 썼어요. 우비를 입고 나가서 그 도로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정말 아이들 오는 걸 통제하고 했었는데 1년 동안 이제 그 업무를 하면서 저는 엄청나게 시민들이 경찰관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더구나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저러다 말겠지 뭐 보통 그러잖아요. 대체로 그렇지. 뭐 하다 말잖아 원래 경찰 업무가. 근데
1년 동안을 정말 빠짐없이 휴가 갔을 때만 빼고는 정말 매일같이 아침 8시 10분이면 이제 나갔었거든요. 질긴 사람이네. 예. 그 아이들하고 맨날 하면서 이제 이름을 외우고 하이파이브하고 하이파이브하고. 예. 정말 늦게 오는 애가 있어요. 9시 맨날 지각하는 놈이 있지, 그. 9시 5분에 와요. 9시 5분에. 항상. 예. 근데 보니까 이제 집이 오산이었던 거예요. 오산. 아이고, 멀리서 온다. 네, 오산인데 그때 6학년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오는 거예요. 늦어서 이제 그 엄마가 차를 태워드리고 와. 그럼 이제 걔만 오면은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야 이제. 기억나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얘는 지금 폴더 인사를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런 완전히 그냥 앞에 와가지고 경찰관님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폴더 인사를 해요. 남자애가? 네, 남자애가. 그럼 저도 같이 이렇게 해주고 찍은 사진도 이제 그렇게 키워라. 엄청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왜 그렇게 폴더 인사를 잘하지? 정말 인사성이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걔는 앞으로 크게 되라. 네, 그래서 정말 너 경찰관 되라 하고 내 박수도 쳐주고. 크게 되라 이래 하려니까. 네, 교장 선생님한테도 제가 이제 같이 사진을 찍고 이 아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 아이가 정말 아침마다 인사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인상이 얼마나 반듯하고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은 좀 상 좀 주라고 상도 좀 주고 그러라고 이제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도 강의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침에 오시는 경찰관 아저씨 오셨다 해가지고 애들이 엄청 반가워하고.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돼가지고 한 보름 전에 이제 아저씨가 이제 다음부터 못 나온다. 이제 그게 이제 애들 방학 때까지 제가 해줬어요. 그때 청장님 발령이 11월 한 말경에 있었는데 애들 방학은 12월 15일인가 그랬었거든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제 청장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저는 방학 때까지, 겨울 방학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저 나름 나가서 했던 거니까 마무리를 갖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편지를 정말 한 700통을 받았어요. 네, 그 편지를. 제가 감사합니다는 이 해가지고 손편지를 써가지고요. 그것도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매월 초등학교. 내해홀. 저는 제 나름대로 경찰관 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서 교통 정리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하게 정말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이런 길을 갖다 해준다는 게 지금도 뭐 다시 하려면은 다시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거는 내가 볼 때 우리 후배님이니까 특별히 가능한 거고. 상당히 끈기가 있네. 끈기가 있고 또 성실하시니까. 그러니까 또 원래 끈기 있고 성실한 사람이 신뢰 받을 수밖에 없어요. 타인으로부터. 아마 이제 그게 된 것 같은데, 좋은 제도였는데 그건 승계를 하긴데 우리 조직이 경찰 조직이 이 대가리가 바뀌면 맞습니다. 여태까지 하던 거 아무리 좋은 제도도 개털이야 다 없애버리고 새로 지가 하는 자기의 업적 세우려고. 업적 세우려고. 되게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이미지가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준법 정신도 길러주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 구축되고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했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 보면 저 중앙경찰학교 같은 데도 똑같아요. 교장이 바뀌면 그동안 그 교육 커리큘럼 딱 만들어 놓고 교육하다가 교장 바뀌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렇죠. 그럼 또 다시 하고. 그러면 한 6개월, 1년 있으면서 와가지고 6개월 동안 그것도 하다가 쭉 6개월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가. 그럼 또 새 놈이 오고. 정말 선배님 아닙니다. 이게 이 경찰청에 있는 총경 한 사람이 이 제도를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정말. 맞아요.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리지만 나오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지 무슨 정말 그 본청에 있으면서 일선 정말 최고 말단에 있는 파이소 직원들이 원하는 게 뭔지 경찰서에서 원하는 동료들의 어떤 원하는 것들이 뭔지 그걸 생각 안 하고 본인 그냥 판단으로 해가지고 이거 쓸데없이 이런 거 왜 해? 하지 마. 웃긴다니까. 이게 그냥 제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제도들이 이런 게 정말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청이 있었으면 고생 많이 한 게 가포, 그 다음에 실종. 네,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이라는데, 우리는 자살 얘기합시다. 자살 관련된 거, 이런 거 등등이 또 애로사항 엄청 많죠. 많죠.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안성경찰서 이제 여청과장 부임을 첫 갔는데 첫날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한 7시 반, 8시 거의 다 돼가지고 퇴근을 해서 관사가 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9시 뉴스를 보고 이제 씻으려고 샤워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전화가 딱 울리는 거예요. 근데 뭐 상황실 전화야, 이게. 그 전화에 이상한 거 있잖아. 느낌, 불길한. 그래서 상황실 전화야. 그래서 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쉬시는데 죄송한데 지금 그 어르신 한 분이 나가가지고 실종돼가지고 그러는데 서장님 찾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어디냐. 그러니까 현장이 이제 그 중앙지구대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씻으려고 들어간 걸 다시 이제 옷을 갈아입고 현장에 나갔더니 벌써 서장님 와서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91세 먹은 할머니였는데 아이고. 치매가 약간 있어요. 치매가 있는데 저는 그때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오후 2시에 나간 거예요 할머니가. 오후 2시에 집에서 아파트에 사시는데 집을 나가서 보니까 이제 없으니까 가족들이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이제 막.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이 경찰관들한테 고생될까봐 신고를 안 하고 그래, 일단 맞아. 내가 먼저 찾아봐야지. 맞아, 대체로 그러잖아요. 대체로 그러잖아요 우리 시민들께서요. 찾아보다 이제 못 찾으니까 저녁 때가 되고 꼼꼼해지니까 이제 7시 반에 이제 그때가 1월 30일 날이었으니까 발령받고 간 날이 춥잖아요. 춥잖아. 네, 겨울에. 빨리 어두워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다가 안 되니까 이제 7시 반에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아이고야. 네, 우리 어머니가 나가서 2시에 나갔는데 찾지를 못하겠다. 근데 치매가 있으시다. 아이고. 와, 그래서 겨울은 됐지 밤은 껌껌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선해서 이제 그 CCTV를 갖다가 이제 사설 TV 닦아야 되잖아요. 그 나가는 아파트 출입구부터 해서 가는데 어느 일정 분이 보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끊겼구나. 동선이. 네, 끊겨버렸어 이제요. 근데 이 밭 한쪽은 완전히 이제 그 개발지역 아무것도 없어요. 흙으로만 허 벌판이 있었고 이쪽은 이제 아파트 단지고 그러니까 가다 없어진 거 그러면 그 일로 들어갔겠네.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가는데 CCTV를 갖다 보았는데 거기서도 안 잡히는 거예요. 무조건 인력 낭비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동선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CCTV 동선 파악을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주변 사설 TV까지 다 이제 해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12시 한 40분쯤에 이제 들어간 데가 허허 벌판뿐이 없다. 나가는 게 없다. 이제 여기 수색을 하자. 이제 소방차 이제 그 소방서에다 연락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랜턴 같은 장비들이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네, 좋은 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다 도움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부대를 갖다 이제 일개 중대를 갖다 요청을 했죠. 밤에 일개 중대 요청을 하고 우리 뭐 전 직원들 다 뭐 전화 당직자들 뭐 현기차 뭐 다 이제 동원시켜가지고派出所 인근 派出所 다 동원시켜가지고 해서 한 60명 정도 하고 일개 중대가 이제 해가지고 한 100명 되네. 일렬 중대로 그냥 딱 세웠어요 제가. 야, 벌판에 제가 쫙 뒤로 해가지고 쫙 하는 거야? 쫙 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정말 이렇게 밤에 안 보이니까 겨울이고 하니까 이제 공사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그 공사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한 3시쯤 정도 되니까 여기 있습니다 누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새벽 3시. 예. 근데 보니까 이제 뭐 그 추운 겨울에 이제 뭐 숨은 쉬고 있어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나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얇게 이제 입고 있어가지고 거의 뭐 쭈그려 있는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해서 그때 이제 그때 형사과 직원이가 누군가가 업고 들쳐업고 거기서 이제 그 거기까지 나오는데도 한 15분 나왔어야 되니까 걸쳐 업고 나와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이제 안성 그 성모의료원이라고 를 갔는데 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끊어진 상태인데 저체온 동사로 그래도 이제 해볼 때까지 해봐야 되잖아요. 심폐소생술하고 심폐소생술 갖다 거의 한 30분 동안을 이제 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때 다 병원을 다 오신 거예요. 가족들이 다. 그 남편분도 오시고 이제 가족들 딸 아들도 다 와서 이제 했는데 그 한 30분 동안 이제 그 소방관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제 심폐소생술 하는데 가망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가족들은 또 그게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해가지고 그 따님 되시는 분이 말이야. 과장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좀 더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잘못하면 나중에 갈비 손상 오는데. 네. 그래도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서 보니까 그 이제 그 우리 소방관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돌아가신 분 돌아가시더라도 가족들의 소원이니까 30분만 좀 힘들어도 같이 해봅시다. 안 되면 절에도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근데 결국은 이제 1시간이 지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사망 선고를 해서 이제 안타깝게 이렇게 돌아가신 일이 있는데 저는 그때 느낀 게 그래서 이 시민들이 그렇게 해라 이게 실종되면은 바로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바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경찰 인력도 없고 단시간에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 치매 걸리신 분들은요. 선배님 아시나 모르겠는데
앞으로만 가요, 앞으로만. 직진. 예. 직진이야, 직진. 갔다가 뒤는 절대 안 가. 무조건 네, 앞으로 직진. 가거든요. 냄새나는 것도 모르고 네, 직진이야. 예, 예.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방향 틀어서 이제 한쪽으로 막 가는 거야. 그렇지. 계속 걸어가는 건데. 예, 예. 그 아, 어떤 그 살릴 수 사건들은요. 있었는데. 예. 바로 신고해서 살렸죠. 아이고, 그 안타까워. 그 집에서 한 5km 떨어졌으니까 5km. 예. 에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큰 따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제가 이제 뭐 다른 직원들 다 들어가라고 하고 있어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끝까지 사망 선고할 때까지 같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관할 파출소장하고 같이 이제 둘이 있었었는데 그 따님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말이야. 이렇게까지 끝까지 남아줘서 이렇게 도와줘 너무 감사하다고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 따님, 큰 따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참 정말 혹시 이거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정말 어르신들이 정말 이렇게 집을 나가시나 그러면은 본인들이 찾자고 해서 경찰관에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 그럼요. 그럼요. 바로 신고를 해주셔야지 맞아요. 적은 인원 가지고 이제 찾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좀 신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후배님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방송하면서 늘 얘기해요. 이상하면 경찰 뒀다 뭐에다 써먹냐. 그렇죠. 신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신고를 하면 친절하게 안 하고 부담을 주는 놈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국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걸 부담을 느낀다는 말이죠. 이거는 경찰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그 뭐 자살 뭐 실종 신고하면 그냥 하고 누가 경찰에 누가 찾아다녔습니까? 찾아다녔죠. 예전에는. 그렇죠. 포천 사건이 났을 때 그 당시에 여중생이 엄마 나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하고 실종돼서 94일 만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때 맞아요. 파출소 직원들이 노래방 갔겠지 애들이랑 어울리겠지 기다려보세요 하는 네, 시스템. 그다음에 그랬었죠. 사진 2장 갖고 오세요 해가지고 수배만 하는 그런 올려놓고. 시스템이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적극적인 수색 네.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2004년도부터.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지휘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서에 내 서장인데 경찰 인력이 이제 50명을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 군데에서 살인사건 신고가 들어왔어요. 살인사건 신고 들어오고 한 군데에서는 그래서 뭐 지금 자살이 의심스럽다, 뭐 어르신이 지금 뭐 치매 관련 없어졌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은 우리 선배님 어디로 보내주셨어요? 그거는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로 먼저 보냅니다.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네. 살인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면 그렇죠. 그거는 네. 나중에 수사해서 잡으면 되는 다 거고.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잡을 수 있으니까 다 잡혀요. 네, 네.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총각을 다투는 생명이 그렇죠. 있다면 거기에 우선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뭐 훌륭한 선배님입니다. 정말 그래요.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죠. 예. 근데 안 그런 지휘관도 있어요. 살인 사건이 더 중요하니까 일견. 어떻게 보면 천만에요. 그걸 뭐 보면은 중요하죠. 살인 사건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이건 이제 해야 나타날 사건이고. 그럼요. 이건 살인 사건. 대한민국 경찰 살인 사건 여태까지 거의 다 잡아요. 다 잡잖아요. 거의요. 다 잡아요. 근데 이거는 잃어버리면 얼만큼 많은 인력과 이게 낭비가 됩니까? 아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하나 또 기억에 남는 게 여청과장을 하면서 3분이 돌아가셨어요. 현장에서. 그걸 또 기억을 해? 예.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하나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할아버지 이제 실종이 됐어요. 할아버지. 집에서 이제 실종이 됐는데 거기 여동생하고 같이 사는데 집에를 없다. 근데 이제 이분이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무조건 있는 쓰레기는 무조건 다 집으로 갖고 와요. 그런 분이 있다니까. 치매 걸리면 네. 온 동네 쓰레기 다 주워다가 자기 집에 저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제 집이 양옥집이었는데 양옥 1층인데 약간 반지하식으로 돼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이 할아버지가 사시고 이제 여동생은 이제 1층에 거기 이제 사시고 그러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쓰레기야, 완전 쓰레기. 그냥 다 주워다 놓는 거죠. 뭐든지. 들어간 입구부터 걸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어서 들어가야 돼, 기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실종이 되신 거예요. 이분께서. 이제 여동생이 이제 실종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동선을 갖다 CCTV, 이제 노인복지관을 갖다 다니시는데 그날 거기 이제 오신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나가는 것까지도 확인이 되고. 근데 집에를 안 들어오신 거야. 근데 동선상에는 집에까지 오는 게 확인돼 집 한 20m 전방에서 이제 없어진 거예요.
거기 이제 CCTV가 없는 거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오리 CCTV 사각지대에서 걸렸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CCTV를 주변을 갖다 계속 그 이제 동선을 갖다 추적을 해서 했는데 3일 동안 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상해가지고 이제 여청 수사반장한테 김 반장, 내가 볼 때는 할아버지가 그 집에서 지금 돌아가신 것 같다. 쓰레기 그 싸놓은데 그 안에서? 안에서. 거기 한번 수색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과장님 그렇게 될까 해서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뭐 이게 방이면은 뭐 여기 온통 집안이 쓰레기였어.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잠도 그 여동생이 같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갖다가 지하 거기 들어간 데서 갖다 놓으면 들고 들어가서 먹는구나. 거기서 먹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제가 가봤는데. 이 기어서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주무시는 거야. 그리고 나오고. 이 저장 압박감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여청 수사반장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해보래, 팀장한테 해보려니까 이제 기동복으로 갈아입고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팀원들하고 3명이 들어가서 다 못 들어가니까 이제 본인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해서 들어가 보라고 말이야. 경사들 기어 들어가야지. 네, 기어 들어가서 뭐 싹 위에 뭐 다 찾고 했는데 뭐 한 40분 동안을 보고 이제 왔는데 과장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야, 이제 4일째 되는 날 또 아무래도 나는 저기 안에 있는 것 같다. 야, 다시 한번 들어가 봐라. 촉이 자꾸 그렇게 오고. 다시 한번 들어가 봐라.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또 들어갔어요. 이제 2번 들어갔어요. 1시간 동안 뒤졌어. 이제 막 얼쳐내고 방 안이 엄청 쓰레기였으니까. 근데도 없는 거예요. 참 이거 이상해서 5일째 되는 날 도에 앉아가지고 이제 시청에다 협조를 구해가지고 포크레인을 갖다 갖고 와서 파버렸구나. 이거를 파줘라. 그리고 이제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분이 못 버리게 한 거예요. 그걸 갖다 여동생이 벌레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원래 그 강박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장 강박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에다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이제 한 15분 오셨나요? 그래서 아침에 10시부터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하는 거 포크레인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거 이제 보고 한 1시간 반 정도 작업하는 걸 보고 이제 전 이제 사무실 들어왔죠. 들어와서 다른 잡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12시 한 40분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과장님 찾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지? 네. 현장에 나와 보니까 그 쓰레기 더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들어갔지, 그 안으로? 짐들이 굴러 넘어지면서 이 사람이 압박한 거야. 자기 쓰레기에 그냥. 그렇죠. 덮쳐가지고. 식사한 거지. 막 허름하게 싸놓으니까. 그냥 갖다가 그냥 주워 놓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쓰레기 더미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못 찾은 거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그거 어떡하냐, 그래. 아유.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가 꺼내다가 사람이 있으면 물컹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놀래지.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돌아가신 분만 이제 변사만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작업은 중단시켰었는데. 아이고. 참 그것도 참 기억에 남는. 그런 거 기억에 남죠. 아이고. 치매 오신 분 특징 진짜 우리가 몇 가지 얘기하네 진짜. 사실 치매 걸린 분들은 냄새는 못 맡아요. 악취 몰라요. 변 같은 것도 만지고 그렇죠.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직진하고 그 이제 저장 강박 같은 게 또 발현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있을 때 이 두 분하고 또 다른 한 분 이제 동사로 돌아가셨던 그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조금만 빨리 발견했으면 맞아요.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거 말고도 또 많죠 사건. 많죠. 애들이 속삭이는 거 뭐 없어요. 요즘 청소년 문제 엄청 심각하잖아요. 이게 특히 이제 오늘 저녁에도 제가 이제 성매매 강의를 하는데. 성매매. 성매매 사건이 참 너무 저연령화. 맞아요. 요즘 성매매 사건이 14세입니다, 선배님. 아유, 참, 이거. 성매매하는 아이들 연령이 14세거든요. 기가 찬 거, 이거, 정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었는데. 청소년도 아니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14살이면 초등학교 막 벗어나는. 이 친구는 이제 중학교 이제 3학년 여자아이들 2명이었거든요. 실종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해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학교도 안 오고 집에도 안 들어온다. 제가 한부모 가정 아이인데 어머니랑 같이 사는 이제 아이인데 한 아이는 여학생은 이제 또 같이 살고 있고 이제 둘이 친한데 안성에 이제 그 시내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 25살, 6살 하는 친구의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제 뭐 주인은 따로 있고 종업원 이제 점장식으로 이제 맡긴 거구나. 운영하고 있는데 여중생 애들이 거기 이제 휴대폰을 갖다가 살라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이제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들. 그래가지고 이걸로 끝났으면은 모르는데
이 자식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대전으로 팔아 넘긴 거예요. 애들을 팔아넘겼다고? 예. 인신매매? 예. 그거 죽으려고 환장했네 그 새끼들. 예. 그래가지고 실종 사건가 됐는데 이제 그 또래들이 이제 얘들도 이제 여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출도 자주 하고 실종 신고도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이제 여학생들이었거든요. 사고는 치는 애들이네. 예,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었는데. 비행 청소년들. 예. 이제 요즘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고 그러거든요. 맞아, 위기 청소년이라고 그래. 요즘에는 말 바꿨더라고. 예. 탐문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뭐 CCTV 뭐 그런 거 보고 애가 없어졌으니까 얘네들은 뭐 난 모른다고 얘기하고. 이 새끼들은 휴대폰 가게는. 그렇죠. 예,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고. 근데 거기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이제 다 잡히잖아요. 이제. 그렇지. 그래서 걔들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대전에다가 이제 가서 거기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그 이제 진술을 받아낸 거죠. 성매매 업소로 보냈어요? 그렇죠. 와, 여기서 정신 나간 새끼들이네 이거. 팔아넘긴 거네 결론은. 그렇죠. 이제 돈을 받고. 아, 인신매매, 인신매매. 예.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성매매 목적.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나서 그거가 이제 드러날까봐 무서우니까 아예 이제 아예 그 이제 오지 마라 이거지. 해버린 거죠 이제. 그리고 저 아이들 찾았어요? 찾았죠. 대전까지 가서. 네, 가가지고 이제 그쵸 대전청하고 이제 공조 수사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놈들은 이제 전혀 그렇죠. 모른다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찾았어 그거?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걔네 친구들. 이제 아까 했던 위기 청소년 애들이 이제 몇 명이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뭐 휴대폰으로 연락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그 휴대폰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컴퓨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그 카톡도 할 수 있으니까 즉시 얘기를 해줘라. 그래도 니네 학교 친구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니네 학교 친구인데 학교 같이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해줬죠. 20일 정도 이제 수색하고 탐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전에 가가지고 이제 연락 그 어디 있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애들은 참 이제 유기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애들은 뭐 학교 다니기도 싫고 그냥 잘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라니까요. 이제 내 이해가 가.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제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사회 문제예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맞아요, 저는 맞는 얘기예요. 보거든요. 네. 그 아이들을 어쨌든 해서 데리고 오고 그놈들을 이제 다 구속시켰는데 이 성매매하는 애들이 다 요즘에는 다 이제 거의 채팅이잖아요. 그래서 조건만 나면 가출 청소년들이 나가서 이틀 3일 지나서 이제 돈이 없으면은 저 잠재워 주실 분 샀습니다 해가지고 맞아요. 채팅하고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그냥 남자들이 벌떼같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뭐애들은 그 새끼들이 진짜 더 나쁜 놈들 같아 나는. 그렇죠. 그 매수남들이. 매수남 이놈들이 정말 더 나쁜 놈들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어린애들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정말 미성년자로면 말이야 자기 여동생 딸도 있고 뭐 이럴 텐데 그러면 하지 말는데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좋아. 이 성구매자 이게 처벌이 1년이야 너무 싸요 우리나라. 그렇죠 지금요. 성매매 1년 이하 징역이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저 조건부 집행유예 받고 나오고. 그렇죠. 네네. 기소유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매매녀들은 오히려 이제 벌금을 낸단 말이에요. 뭐 1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는데 남성들은 기소유 뭐 전과가 없고 처음이고 그러면은 맞아요. 가가지고 존스쿨만 받으면 교육 16시간 받고 맞아요. 그냥 이제 저걸로 되잖아요. 내가 저 비경동에 있는 그 보호관찰소 가서 이제 성구매자들 교육을 했어요. 존스쿨. 그걸 뭐 한 2년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에 앉아있는 놈들이 그렇게 밉더라고. 이 새끼들 이런 것들한테 내가 강의하고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기도 했었는데 그나마 저 적극적으로 해서 그거 인신매매한 거 찾았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비슷한 사건인데 이거는 성매매는 아니고 가출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가출 여학생이었는데 부모님도 이제 또 둘 다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우리 딸 잘 돼 자식 잘못 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는 이제 잔소리 듣는 거야. 엄마가 이게 맨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집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요. 갖추신 거 몇 번 들어왔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청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학생이었는데 아예 학교를 갔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 안 나오니까 이제 뭐 이틀에 한 번씩 나오고 3일에 한 번씩 나오고 이랬던 아이였는데 놀러 다니는 거. 이제 부모님도 이제 그 공무원이었어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선생님이었는데 이 친구는 잔소리 듣고 그러니까 학교를 가기 싫으니까 아예 그냥 전주로 가버려. 전주로.
걔가 혼자. 예. 그래도 이제 조건 만나 채팅을 한 거예요. 그런 거지. 예. 집 나가서 뭐 며칠 동안은 친구들한테 돈 빌려서 가서 있다가 없으니까. 먹고 살 때는 네,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뭐 조건 만남 해가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그것도 이제 전주 가서 이제 찾아갖고 왔어요. 우리 여청 수사팀이 찾아갖고 이제 왔는데 와가지고 그 친구랑 제가 한 3시간 동안 상담을 한 결론이 이 친구는 집에 있으면 또 나갈 아이예요. 어차피. 네, 어차피. 그래서 이제 뭐 그 학생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어떻게 했으면 네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겠냐. 경찰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내가 엄마랑 아빠랑 얘기를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대신 학교를 다닌다는 조건 하에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 방을 하나 얻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가고 싶다 이거죠. 네, 따로 살고 싶다 이거. 그리고 조건이 부모님이 우리 집에 안 오는 거. 내가 가겠다. 지가 가긴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뭐 차 타고 한 10분이면 가는 거리고 이 친구는 학교에서 이제 거기 오피스텔 이제 원룸 하나 얻어 있는 게 거기서는 걸어서 한 7, 8분 되는 거리예요. 여기다 나 방을 하나 얻으면 나 학교 다니겠다. 너 무조건 학교 다녀야 돼. 만약에 학교 안 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뭐 경찰관님 시키는데 다 할게요. 너 무조건 학교 다닐 거지? 네, 다닐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결론을 그렇게 이제 학생하고 얘기를 짓고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지도 않지요. 헐떡지지 사실은. 그 집에 있어도 맨날 나가는 애인데 네. 통제가 안 되는 감시권 밖에서 네. 따로 생활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그렇죠. 그리고 그거 설득하기 어려웠겠는데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집 얻어줬다가 얻어주라고 시켜가지고 얻어줬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네네. 근데 어쨌든 결론을 얻어줬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지금 이 따님이 만약에 지금 이 아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학교 졸업 못합니다. 내가 볼 때는. 또 왔다 갔다 그러면 중학교에 어떻게 의무교육이니까 졸업장을 받겠지만 고등학교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 사춘기 소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일 수도 있다. 이게 어느 정도 혼자 생활하다 보면 이거 밥해 먹는 것도 힘들고 기타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것만 보지 말고 집을 방을 하나 학교 근처에서 있으니까 원룸 하나 얻어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 따님이 앞으로 더 반듯하게 성장할 수가 있겠다. 물론 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그냥 생돈 나가야 되잖아요. 뭐 한 50만 원 이상씩 나가야 되니까. 해도 자녀를 위하신다면은 그냥 자녀한테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해라. 이렇게 해라. 얻어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얻어줬어요. 그 부모도 대단하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거기서 있을 때까지 잘못되면 연락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뭐 연락 온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졸업하고 잘 됐나 보다. 한다면 고등학교를 뭐 진학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건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문제가 있었으면 또 연락이 왔을 텐데 그 뒤도 뭐 가출 신고도 들어온 것도 없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그게 전화해보게 돼가지고 반듯하게 지금 고등학교 다니면은 이제 3학년 되겠네요. 아이고 이제는 뭐 그러라고 해도 안 하지. 어려부터 반듯하게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은 그러면 사춘기가 지금 우리 때는 사춘기 뭐 한 그래도 17 돼야지 그렇죠, 사춘기 오는 애인데 지금은 한 10-30살이면 사춘기인가 봐요. 초등학교 5학년. 빨리 온 거죠, 그죠?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사춘기에 대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사춘기 아이들이 싫어하는 얘기는 가슴속에 뭐 아픈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반항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아이들이 그 나이 때 뭐 일반적으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쟤 막 반항하고 톡톡 쏘고 그러잖아. 쟤 사춘기라 그래. 충기님 오셨어, 충기님 오셔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요. 걔 입장에서는 뭔가 아픈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사춘기 자녀들을 두는 사람들은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공부를 조금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오히려 이런 법정무 교육 학생들한테 이제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모들이 저는 들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학생들은 자녀들은 보고 그걸 가정 상교육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자녀들한테는 하지 말라. 그거 하지만 그게 잔소리가 나중에 그 개 입장에서는 거의 포갑으로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 교육이 나는 요즘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내가 맨날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재혼 가정 많잖아요, 요즘에. 네, 그렇죠. 네네. 자, 이쪽 집에도 둘, 여기도 둘인데 자기들 둘만 좋으면 합치면 애들 둘은 각각 따라와서 자연스럽게 형제되는 줄 알아요. 부모들이. 엄청난 착각이거든, 그거. 정말 착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혼 과정에 애들이 있으면 부모들 교육부터 시키잖아. 그렇죠. 예,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살아왔잖아요, 인생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안 살아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맞아요, 사는 맞아요. 이 기간을. 그러면 사는 어른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맞아요, 아이들의 맞아요.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은 말이야 자꾸 틀리다는 얘기만 하잖아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다른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선배님 갖고 있는 생각 다르잖아요. 이거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틀린 게 아니라 내 생각하고 다른단 말이에요. 다른 거를 우리 어른들이 인정해주고 맞아요. 어떤 그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어른들은 부모라는 이유로 또 아니, 밀어붙이잖아. 야, 인마, 누구는 그런 시절, 너 같은 시절이 없었어. 나는 막, 그때 밥도 못 먹고 살았어. 막,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 애들이. 네,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우리 후배님은 정말 내가 짧은 순간이지만 그 몇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대한민국 경찰로서 정말 자부심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휴머니티가 있네. 휴머니즘이 있어. 우리 그 후배님 또 뭐 휴머니티 얘기하다 보니까 얼핏 얘기해야 되겠는데 시도 쓰죠. 아, 네네네네네. 네? 네, 예, 그 경찰관들이 시 쓴다고 그러면 그 일반 그 국민들은 에이 말이 돼 경찰이 무슨 특히 뭐 형사들이 무슨 시를 써 예, 예. 경찰이란 직업 자체가 시 쓰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요. 경찰관 요즘에는요. 중에서 시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많이 있습니다. 네네. 또 제가 이제 맞아. 지인 시인데 좋아요. 이제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뇌물, 전준석, 사건무마 대가로 슬쩍 건넨다. 사람을 매수하기 위하여 건네는 돈. 받을까 말까.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 경찰. 내 안의 정의가 소리친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냥 간단하고 이해하기 편하고 네, 그러면서도 한마디에 전부 다 그 속에 받을까 말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돈 앞에 뭐 어디 있어요. 예,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 더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 더. 네. 순찰, 전준석, 골목길로 순찰을 다닌다. 문이 열린 대문을 닫아놓고 쪽지를 넣는다. 순찰 중입니다. 문단속을 잘해주세요. 경찰은 시민의 편입니다. 그대가 내 편이듯이. 좋네. 간단하고 요약되고 아주 그 성큼 와서 닿는 그런 시. 나도 저런 시를 써야 되는데 말이야. 그 언제부터 썼죠, 시는? 제가 이제 우리 윤보영 커피 시인이라고 있어요. 커피 시인. 네, 커피 시인 윤보영 시인이라고 있는데 이분한테 이제 작년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이제 시를 써서 사사를 받았구나. 네, 경찰관 시인들은 많이 있다. 근데 경찰 관련 시를 쓴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과 관련된 네, 시. 경찰과 관련된 시를 앞으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인권이라든지 뭐 방패라든지 이런 걸 하나씩 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거는 경찰관을 해본 사람만이 경험에 나와서 이제 쓸 수 있는 시기 때문에 거기다 뒷부분에 감성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면은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고 특히 경찰 후배들한테 많은 본보기가 될 것 같으니까 경찰 관련 감성시를 써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5편씩 계속 경찰 관련 시만 썼거든요. 그래서 뭐 순찰이라든지 뭐 방범이라든지 경광등 뭐 경광 112 순찰이라든지 뭐 유치장 유치장 뭐 집회 현장 뭐 이런 경찰과 관련된 이런 시를 갖다 써서 지금 한 90편 정도를 썼거든요. 조만간 나오겠네 시집이. 그래서 제 이제 희망은 올해 한 8월 달, 9월 달쯤에 시집을 발간해서 올해 이제 경찰의 날 때 경찰청에 이제 시집을 선물을 보내서 우리 후배들한테 나도 한번 줘요? 네네, 당연히 선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집을 경찰관들이 좀 읽고 마음의 어떤 이런 안정이라든지 우리 경찰관이 쉬니까 근데 2021년 9월부터 사사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이전부터 시를 썼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예, 그 전에 그 전부터 등단했죠? 신 이제 등단했죠. 그 몇 년도에 등단했어요? 2019년도에. 아, 그러니까 등단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이 첨삭지도 받으면서 그 시집을 만들 생각을 하는 거지. 저 경찰에서 그 정복 입고 모델했죠, 모델. 네네네네. 모델했죠. 원래 그것도 뭐 나는 잘 알지만 말단 순경들 안 시켰어. 근데 이제 비간부 출신으로는 우리 후배님이 제일 먼저 그렇죠. 그 화보 모델 했죠, 경찰. 제가 그거 얘기 좀 한번 합시다. 경찰청에서 화보 모델을 모집을 했어요. 화보 모델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경찰청 이제 그 사이트에 이제 딱 뜨더라고요. 저는 화보 모델 한다고. 대표 모델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시민들도 모집하고 한다고 하면 30명 전국에서 30명 모집한다고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이거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신 있었던 모양이다. 자신 없었죠. 그때는 이제 나이도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있었고 보통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3기였거든요. 3기였는데 2기 했던 이제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이제 순경 경장들이 뭐 대다수고 뭐 20대 후반에서부터 뭐 30대 많아야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도 있었고 그 이유는 없었고 과장님 계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젊은 사람을 쓰려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경위권만 쓰다가 나중에 이제 순경 경장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젊은 애들만 했죠. 젊은 애들 갔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해보지 저는 저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저는 도전합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게 결과는 뭐 뒤로 남겨치고 내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사람 사는 세상에 뭐 1% 내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한번 해보지 뭐. 안 돼도 그렇죠. 했다는 거 자체가. 그렇죠. 어쨌든 저는 도전은 정말 행복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도전 자체가 그 하는 과정이. 오케이. 청별로 이제 본청에서는 청별로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발돼서 본청에서 다시 와서 이제 또 이제 결선에 올라가서 이제 최종 30명을 뽑아서 경찰관들 30명, 일반 시민 30명 이렇게 뽑았거든요. 80명 정도가 온 것 같아요. 우리 경기청에만 80명 정도가. 근데 다 보니까 뭐 정말 젊은 친구들, 꽃미남들. 이제 어떤 여경들, 뭐 남경들, 뭐 이렇게 이런 친구들 다 있는데 나이 먹은 사람 저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아씨 괜히 잘못 왔나 이거 들더라고요. 포즈를 취해보고 자기 소개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아니 지금 계급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지금 경찰청 화보모델 아마 최고 연장처이실 겁니다. 아마 다른 청은 알아보지 않았지만 아마 없을 것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요. 근데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화보모델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뭐 나이 먹었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각자에 맞는 컨셉이 있고 거기에 알맞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듯이 이게 뭐 다 젊은 사람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모델 구성을 할 때 그래서 저는 도전을 했습니다. 뭐 결과는 뭐 연연치 않지만 그래도 꼭 한번 해서 그래서 경찰청 화보 모델에 이런 또 사람도 화보 모델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또 다른 우리 그 연령대에 있는 우리 동료들한테 어떤 이런 그 기운을 한번 불어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경기청에 12명, 80명, 12명이 뽑혔는데 거기 이제 선발이 된 거예요. 1차 통과? 통과됐어요. 저 이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이거. 오늘도 뭐 정말 다 꽃미남들만 있고 정말 늘씬하고 사람들이 다 있고 그런데 이거 뭐야 이거 괜히 이거 시간 낭비하고 잘못 온 것 같다 이제 막 그렇게 해서 한참 지나가고 있어서 이제 7명씩 심사위원들 10명이 앉아 있고 7명씩 들어가서 이제 그 포즈 워킹하고 포즈 취하고 자기소개하고 뭐 특기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저기 경찰관님 오늘 오신 분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또 지원하게 됐습니까? 또 역시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게 경찰청 화보 모델이다. 뭐 배우들이 말하면 얼굴만 잘생긴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뭐 못생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에 맞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배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저한테 맞는 어떤 그런 게 충분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광고 모델도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도전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한 3일 지나고 나서 이제 딱 문자로 오더라고요. 문자로요. 발표가 합격자 발표했다고 상기 하보원들의 된 것을 다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경찰청장 해가지고 다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마침 같은 우리 여청구에 근무하는 여경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모르는 거예요. 나도 지원했다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걔도 우리 여경도 이제 경기청에 가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 나도 이제 그 출장을 내도 됐었거든요. 출장 내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출장을 내고 갔는데 이제 이 여경도 와가지고 과장님 저 오늘 출장 좀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뭐 저는 본인들이 뭐 출장, 휴가 가는 거 본인들이 다 알아서 가는 거잖아요. 뭐 업무 때문에 가는 건데 뭐 어디 가니, 왜 가니, 휴가는 왜 가니, 왜 무슨 일이 그런 걸 있죠.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라고 잘 갔다 오라고 말이야. 거기 가서 딱 만난 거예요. 가서. 근데 같이 됐어요? 걔랑 같이 된 거예요, 둘 다. 10명째 같이. 네. 본청 가서 또 같이 되고. 네. 그거 화보 나온 거 가지고 있죠? 있죠. 예. 그 찍은 사진이 전국에 돌아다녔습니다. 맞아요. 나는 봤어, 그랬어요? 미리 봤어, 그거. 봤는데. 그 사진 뭐 우리 서울경찰청에 거기 그 팀장들 그 책에도 아주 그냥 큼직하게 나오고. 봤어요. 뭐 수원 어디 경찰서에는 1년 내내 그걸 갖다 걸어놓고. 네. 그거 저 초상권 있는데 그거 좀 비용 좀. 그거 좀 받았어야 되는데 말이야. 아니 근데 지금도 저 퇴직하고 나서도 또 그 모델 활동하죠. 시니어 모델 지금 활동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어디 그건 저 시니어 모델 뭐 나가면 뭐 저 돈도 좀 되고 그래요? 이제 돈 주는 데도 있고 일단은 지금 제가 지금 이제 옷은 뭐 옷 같은 건 다 이제 정장 해주죠. 뭐 아무거나 다 하는 거고. 다 해봐가지고 우리 저 후배님이 한국방송 칭찬방송의 칭찬 주인공 선정된 적도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강사협회 한국 강사협회 대한민국 최고 명강사. 뭐 술술술 나오잖아 지금. 2018년 대한민국 인적자원 개발 명강사 대상 받았고. 2021년 한국 강사신문 선정 최고 명강사. 짜장면 경찰관 노인복지관 점심봉사 이건 뭐예요? 짜장면을 뽑았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근데 스님이 이제 그 워낙 이 칠장사라고 이제 스님 칠장사 알잖아. 아세요? 그죠. 낚시터 자주 가기 때문에 네네네. 칠장사 궁예가 왔다 간대. 맞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우리 그 스님이 칠장사 스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안성경찰서 이제 경승 이제 그 위원 경승이시구나. 네네. 매월 첫째 주 월요일마다 거기 절에서 한 2km 떨어진 데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에 돈을 갖다가 이제 100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는 그 집도 문을 닫고 동네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 짜장면을 갖다가 이제 주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스님이 정 과장 이제 봉사활동 좀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뭐냐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서 짜장면 좀 와서 어르신들도 오고 뭐 장애인분들도 오시고 독거노인들도 오시고 하니까 점심시간에 한 2시간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뭐 좋습니다. 뭐 저는 원래 좀 봉사활동 하는 걸 해서 이제 그 지체 장애인 이제 보호센터도 가서 제가 휴일 나가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말이야. 저 혼자 이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좀 같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인원이 뭐 손이 딸리니까 인원이 한 300명 가량 오거든요. 아이고. 그 많은 사람 짜장면 뽑아주려면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계속 이제 일하시는 거 일하고. 거 아니야, 또. 저희도 이제 날르고 갖다 주고 손님 안내하고 갖다 또 주방에다 갖다 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근무복을 입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갖다 제가 있으면서 3년 동안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 어르신들도 다 있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게 언론 보도까지 나고 이제 그래서 짜장면 경찰관 노인복지관 점심봉사 이야 이거 나는 감히 어떻게 범접할 수가 없네. 우리 저 후배님은 경찰학 박사 받았어요. 경찰학 박사 받았고 원래 그 경찰 들어와서 경찰 관심 있어 경찰학 박사 받은 거죠? 그렇죠. 우리 현직에 들어와서 지금 보니까 우리 저 후배님은 경찰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해요.
네, 대단합니다. 저는 뼛속까지 경찰입니다. 아까 모두의 시작할 때 이미 나는 뭐 뼛속까지 경찰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 뭐 저는 어떤 동료의식 같은 거 느꼈어요. 저도 말 그대로 뼛속까지 경찰이거든요. 옷 벗고 나와가지고도 밖에 돌아다니다가 막 이유 없이 경찰 막 요구하는 거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고 못 견디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고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주저없이 경찰 할 거예요? 저는 일도 주저없이 바로 경찰입니다. 근데 그거는 나하고 달라. 나는 안 하고 싶거든. 저는 일도 주저없이 경찰이에요. 지금 현재 뼛속까지 경찰인 건 맞는데 나는 전생에 어떤 뭐 죄가 많아서 경찰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 선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이제 퇴직은 몇 년도 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2021년에 했네. 6월에. 예, 작년에 내가 2013년에 했으니까. 네. 작년에 했는데 오래되셨네요. 퇴직할 때 심정이 어땠어요? 나 이거 꼭 물어보거든. 퇴직할 때 심정이 어땠어요? 근데 저는 원래는 이제 올해가 퇴직이거든요. 1년 먼저 한 거네. 그렇죠. 이제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래서 총경이야.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오게 된 계기가 이제 그래서 오게 된 거거든요. 이제 제가 2016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강사협회에서 저는 명강사 대상을 받대 그때 제가 강의하는 걸 갖다가 여기 지금 원장님이 와서 그걸 들었어요. 제가 참 부원장이시지 지금. 예. 여기 와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그때부터 저하고 이제 계속 교류가 있었거든요. 이분도 이제 여기 원장님도 이 강사교육진흥 원장님도 이제 교육청 이제 교육공무원이세요. 그래서 3년 전에 이분도 명예퇴직을 하고 이제 교육청 내에서 이제 사내 강사를 쭉 해오시다가 정년을 갖다가 한 3년, 4년 남겨놓고 이제 퇴직을 하셔가지고 요걸 이제 운영하고 계셨는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공무원이셨으니까 알잖아요. 이제 명예퇴직 1년 전에 할 수 있다는 거를. 맞아요. 작년 4월 달에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저랑 좀 같이 도와서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우리 그 과장님 좀 도움이 필요한데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저는 아직 퇴직이 1년 남아가지고 내년에 퇴직할 때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명예퇴직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알지 공무원이. 그래서 명예퇴직이요? 저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어차피 나중에 강사를 하실 거고 강의를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이요. 그래서 그럼 강의를 할 거 맞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많이 남으신 것도 아니고 1년 남았으니까 먼저 나와서 저랑 같이 일하시면서 여기 나와서 같이 강의하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받은 제안이라서 뭐 요구 조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하겠다 뭐 출퇴근도 뭐 자유롭게 하시고 뭐 페이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일단 그러면은 좀 고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일이 이렇게 또 되려고 그런지 몰라도 제가 또 사회복지사 또 자격증을 땄거든요. 예. 그래서 안성에 있는 이제 그 뭐 센터에서 사회복지사 그 센터장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그것도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것도요. 정말 행복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퇴직하고 나서 일거리가 보장돼 있다는 거는 행복한 거지. 근데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준비 안 된 자한테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사회복지사 쪽하고 이제 두 개를 저울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겠지. 근데 여기는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데고, 이제 사회복지사 이쪽은. 그러니까 5년 안에 맥시멈. 네, 5년 더. 근데, 이 30년 이상을 갖다 똑같이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했는데 또 출퇴근을 해야 되나? 소속이 지긋지긋하지.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감각관념. 맞아.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자유롭게 출근하셔도 되고, 뭐 강의 있는 데랑 강의하고, 그렇죠.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근데 사실 이쪽 사회복지 이제 원장님도 되게 사람이 좋으신 분이고 또 장애인 쪽에 이 발길을 갖고 있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나누시는 분에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더라고요. 함께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근데 어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또 저의 길을 또 이제 거기를 가면 이제 강의 활동을 갖다가 이제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의를 못하지.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정중히 이제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한 게 어버이날 생각을 했어요. 어버이날. 그리고 6월 30일 날 나왔어요. 네. 어버이날 생각을 해서 어버이날 생각했어.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갖다가 살짝 비추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퇴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저 혼자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있다가 피해자 관련 이제 그 교육이 떨어져 가지고 본청에서 이제 교육이 있어 2주 동안 이제 서울역 앞으로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죠. 피해자 회복 경찰관 그 상담 저 회복적 사법. 네, 회복적 사법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6월 10일까지 명예퇴직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일 전에. 그게 6월 10일이에요. 야, 그날까지도 이제 아무도 몰랐었죠. 뭐 우리 직원들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 사장님한테 제가 6월 10일 날 오후 3시에 찾아갔어요. 결정했구나. 예, 예. 해가지고 이제 그날 마지막 되니까 사장님 이렇게 돼가지고 재선석의 명예퇴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어제까지도 아무 얘기 안 했다가 말이야. 예, 예.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과장님. 지금 그때 이게 또 왜 그랬냐면은 평택 그 역에 그 집장촌 있잖아요. 거기를 갖다 이제 막 정비하고 있을 때예요. 제가 그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그 수원역 쪽에 집장촌이 없어지고 이제 그 쪽에 이제 지방청에서 이제 평택역 거기도 이제 꽤 크죠, 평택 역에. 100여 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획안을 갖다 다 짜고 시에 가서 이제 어쨌든 그 주간부서 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책임자로 있으면서 시장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서 그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그만둔다고. 네, 갑자기 저도 생각 없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지금 이 큰 지금 사업을 앞두고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냐고 말이야. 아 6개월만 더 하시든가 말이야 해달라고 1년 남았는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잘 아시죠 명태에게 1년 남겨놓고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하게 됐다고 이제 뭐 제가 워낙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먼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은 제가 퇴직하는 걸 알게 되면은 직원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사장님한테 처음 와서 얘기한 겁니다. 보안 유지를 갖다가 그럼 해서 5일 전에 그때 알립시다. 왜냐면 이게 해고 나면은 말이야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이 있는데 그렇지. 직원들 뭐 어수선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 뭐, 예. 그래서 이제 경목과장하고 경목회장은 결제 라인이 들어가니까 안 할 수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알지 그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장실로 오라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그래서 이제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일주일 전에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하니까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야, 많이 섭섭했겠네. 네, 저는 그래서 퇴직할 때 시원한 건 하나도 없었고요. 섭섭했겠다. 정말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정말 시원한 건 우리가 뭐 시원섭섭하다 그러는데 시원한 건 하나도 없었고 정말 동료들하고 이렇게 이제 이제 일주일 뒤면은 여기를 못 오는구나 출근이 일로 안 오고 다른 데라고 여기가 7월 1일부터 왔거든요. 맞아요. 하루도 못 쉬고 그래서 정말 서운하다. 그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얼떨결에 출근한 적 없어요? 그건 없어요. 저는 나는 이제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러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선배님. 나 퇴직하자마자 퇴직했는데 모르고 또 빠이빠이 집사람한테 갔다 올게 그러고 또 집사람도 잘 갔다 오라고 그러고 네. 출근하다 보니까 나 참 퇴직했더라고. 나 진짜 그런 그런 선배들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실제로 그랬어 내가. 나 어이없더라고 그때 진짜. 그래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한참 웃었다니까 그것도. 근데 이제 우리 후배님이 이런 얘기를 늘 하시네. 경찰은 봉사하는 직업이다. 예. 시민들은 돈을 내고 봉사하는데 돈 안 들이고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야, 경찰은 봉사하는 직업이 맞죠. 그렇죠. 네네. 근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네네. 돈을 받잖아요, 둘이요. 돈을 받잖아요. 거꾸로. 월급 받잖아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후배 경찰들이 전부 다 한 번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찰관들이 정말 15만 경찰관들이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고 너무 국가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말 참 경찰인데 정말 거기에 0.1%도 안 되는 이런 맞아요. 먼지 먼지 같은 놈들. 이게 뭐 언론에 보도되고 못된 짓을 맞아요. 해서 전체 경찰이 욕먹는 거 보면은요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저희도 국민들이 주는 세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국민들이 월급 주는 거예요. 월급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경찰관들이 정말 한 손 먼저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고 한 발 먼저 조금만 앞으로 나가서 시민들한테 다가서면은 시민들은 한 발이 아니라 10발 저희들한테 더 줄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조금만 친절하게 하면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데 그렇죠. 경찰이 조금만 친절하게 하면 경찰을 엄청 친절하다고 막 칭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걸 모르더라고. 아이고 장시간 길게 아주 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 따뜻하고
뭐 찌릿하다고 그럴까 뭐 그런 감동을 내가 나름대로 후배님한테 받는 것 아이고. 같아요. 우리 저 후배님이 이제 지금 현직에 남아 있는 후배들 네네네. 그 후배들한테 좀 해줄 얘기 예. 이걸 꼭 하고 정리합시다. 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우리 동료들이 뭐 후배님이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떳떳한 경찰이 되라고 하고 싶습니다. 떳떳한 경찰이 되라. 정말 부끄럽지 않은 경찰이 되라. 정의로운 경찰. 정말 우리 경찰 요 15만 경찰 우리 그 동료들이 이런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시민들로부터 정말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런 경찰이 정말 될 것이라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동료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정의로운 경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기가 이렇게 썼는데 그래야지 또 남편으로서도 멋진 사람이라고. 그렇죠. 비굴하지 말고 멋진 네, 경찰 되라고. 그렇죠. 네네. 예, 참 쉬운 얘기면서도 어려운 얘기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후배님들 이제 이 방송을 보면서 전직 그 선배님이 걸어온 길도 어느 정도 이 노정이 좀 그려졌을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고 이분이 추구해온 어떤 삶의 가치 같은 거, 지향점 같은 것도 아마 인식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 우리가 뭐 현란하게 내가 진행을 잘 못했지만 아이고 별 말씀 너무 매끄럽게 너무 잘하셨습니다.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방송을 끝으로 해서 이제 정리한다고 하는데 정리 아니에요. 다음번에 또 한번 기회 있어서 또 한번 모시고 싶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리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어요.